Let's take a picture. 1, 2, 3. 아내 파멜라와 사별한 뒤 고등학생 딸 마고와 단둘이 살아가게 된 데이빗. Hey, Dad. Hey, sweetheart. I'm about to be in trouble, aren't I? Yes. 슬픔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은 현실에 그럭저럭 적응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Took today. 마고가 친구 내에서 밤새 과제를 한다던 그날 밤. 데이빗에게 걸려온 세 통의 부재중 전화.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를 걸지만 딸 마고는 응답이 없죠. 오후가 되도록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데이빗은 마고의 피아노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My daughter, Margot Kim, is in a lesson with you right now? Margot Kim canceled her classes 6 months ago. 911, what's your emergency?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낀 데이빗은 먼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Hello? Hi, is this David Kim? Yes. Good morning, Mr. Kim. My name is Rosemary Vick. I'm the detective sergeant assigned to your daughter's case. Mr. Kim, I'm going to find out what happened to your daughter, but I'll need to know a lot more about her, okay? Is that something you can help us with? 담당 형사인 로즈마리의 조언에 따라 Yes. 마고의 친구들에게 정보를 얻어가는 데이빗. 그렇게 딸의 행적을 쫓으며 그는 여태껏 전혀 몰랐던 딸의 일상을 알게 됩니다. She just never comes. She keeps to herself a lot. She's quiet. I did see her eat lunch alone On Thursday? every day. 현실 속에선 찾을 수 없었던 마고의 진짜 이야기가 노트북과 온라인 기록을 통해 서서히 실체를 드러냅니다. Hey, where are you? Did you call the cops? 신선한 소재, 영리하고 독창적인 연출이 돋보이는 You told me she ran away, Vic! 서치. 네, 아니시 차간티의 오늘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네. 정말 눈부신 데뷔작이죠. 서치 이번에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뭐 실망스러웠다고 얘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저는 최소한 서치의 앞에 오프닝, 인트로는 거의 5에 가까울 정도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요, 진짜? 지금 그래야죠. 오. 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한국의 그 직배사의 그 시사실에 가서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영화를 처음 봤거든요. 이런 컨셉이라는 것도 모르고 봤어요. 근데 화면에 갑자기 컴퓨터 화면이 뜨고 마우스로 막 옮기고 그래서 저걸 또 다 보여주나? 저 사람 미리미리 좀 하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직원들 실수하고 있구나.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화의 장면이었었고 처음에 시작 장면이.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이 영화의 프롤로그를 보는 순간 와 이건 업이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업의 초반 장면을 보면 남녀 주인공이 이제 어린아이들에서 만나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러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그 슬픈 얘기를 굉장히 짧게 한 4, 5분 이 정도의 몽타주 장면으로 보여주잖아요.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네. 업에서는 그런 장면의 추억 같은 것이 사진첩에 담겨 있다면 서치에서는 그 장면들이 비디오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담겨 있기 때문에 기술이 많이 발전한 지금 세대의 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What? You don't know Pokemon?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컴퓨터 화면 그대로 캡처한 게 아니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네. 5명이 2대의 맥킨토시 컴퓨터를 가지고 포토샵 작업을 엄청나게 한 결과 그랬을 그러니까 거예요.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그 드랙하는 장면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셔서 병이 재발해서 암으로 돌아가신다는 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하는가라는 것인데 캘린더 화면에다가 엄마가 오시는 날짜를 적어놓고 그 연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화가 됐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아예 삭제해버리거든요. 이 두 번의 그 삭제와 드랙을 통해서 사실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암시적이면서도 너무 창의적으로 보여주는데 굉장한 장면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수공예적인 그런 어떤 마인드 혹은 기술 같은 것이 가장 디지털적인 기술과 맞닿았을 때 어떤 창의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대목인 것 같아요. 영화의 사실 형식적인 그 요소들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사실상 뭐 CCTV부터 시작해서 PC라든지 아니면 무슨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액정 화면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어떻게 생각하면 규제, 한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영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이 영화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흔한 스릴러 한 편을 또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만들어내는 어떤 형식적인 터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이죠. 근데 이게 두 개의 고리를 다 잡아야 되는데요. 두 개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한쪽은 서스펜스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하나는
계속 색다른 화면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한계가 어딘지 보자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핸드폰 화면을 시작했다가 영상 통화하다가 나중에 이제 뉴스가 되면서 헬리캠도 나오고 막 넓어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재치를 보여줌과 맞아요. 동시에 서스펜스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두 개를 다 해낸 것 같아요. And to answer the most pressing question, Margot Kim was not inside. That this case is now officially being considered an abduction. 그래서 어쩌면 후반부에 갔을 때 재치가 재치로 보이지 않고 반드시 필요했을 기술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감독의 뚝심 같은 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게 한국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영화가 한국에서 300만 가까이 들었어요. 아 역시 인텔 강국답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보면 극 중의 아버지인 데이비도 사실은 이 정도면 잘 다루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네. 딸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면 딸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딸의 노트북을 통해서 흔적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럼 딸의 행방은 어디에 있는가, 어느 프로그램에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등등을 뒤져보는데 You know, she did go on Tumblr a lot. What is a Tumblr? 그럼에도 불구하고 텀블러라는 건 알지만 텀블러 스펠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텀블러의 스펠링으로 이제 검색을 해본다거나 스트리밍하는 그 방송의 메커니즘이 어떤지를 몰라서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극 중에 나오는데 그 장면 너무 재밌었던 게 이제 유캐스트라는 개인 방송 프로그램 가서 모르니까 한번 켜봐요. 근데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거지. 나와요? 근데 딱 한 명이 로그인해서 들어오는데 네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네.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장면들도 재미로 넣은 게 아니고 감독이 치밀한 계산 안에 넣었다. 제가 이 영화의 주인공 상황이었으면 영화가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지. 아예 안 됐을 것 같아요. 경찰의 모든 전권을 위에 영화에 맺겠죠. 그리고 중역이 계속 나왔겠죠. 전화가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그거는요. 일단 껐다 켜세요. 이렇게. 실제로 일주일 전에 이런 상황이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재밌는 게 이제 아버지가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친했던 친구들의 행적을 이제 표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날 뭐 했는지 나오는데 정말 재밌는 유머 하나가 한 명이 계속 행적을 얘기하지 않아. I had a prior engagement. What are you hiding? I was busy. What are you hiding? Nothing. Then answer the damn question before there's a cop knocking on your door. Where were you the night my daughter went missing? 끝까지. 근데 나오는데 알고 보니 저스틴 비버 콘서트를 보러 간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평상시에 그 사람이 이제 추구하는 이미지랑 반대라서 그래서 웃긴 그런 거죠. 사소한 유머까지도 여기에 녹아들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흔한 풍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 온라인상에서의 여론이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실제 세상하고 얼마나 괴리가 있는가라는 것을 풍자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Your place. You hosted the study group on Thursday night for bio? Yeah. So you were with Margot for the majority of the night. Did she Well, the study group only went till 9. say where she was going? Not really. How'd she look? Was she worried? Did she look scared? Was she talking? Honestly, I don't know. We're not really that close. Why did you invite her to study group? I'm trying to get into Berkeley next year. 친구들이 평상시에 이제 원래 그렇게 냉담했던 아이들이 그 딸한테 어떤 불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자 막 눈물 영상 올리고 막 이러잖아요. She was my best friend. 요즘에 풍자 같기도 한 게 조회수를 위하여 자기 감정을 파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인터넷 속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I feel that these problems usually start in the household. 이런 식의 어떤 것들도 사실은 이 영화가 그런 부분을 약간 비판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단순히 이것을 형식적으로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영화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 기기를 작동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오작동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이핑을 했는데 오자를 낸다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채팅 같은 것을 이제 메신저로 할 때도 쓴 다음에 보낼까 말까 하다가 안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순간을 영화에서 굉장히 잘 활용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실제 초반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 잘못 만지면 동영상 모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눌러서 찰칵해야 되는데 동영상을 누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Oh, sorry, this is a video. 그건 말고요. 사진 모드로 바꿔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오차 같은 것을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계속 삽입하는 거죠. 이런 다양한 그 플랫폼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개인 방송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빚어지는 인물들의 감정에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재미있기도 한 게요. 일단 재밌겠다. 초기에 나왔던 네. 컴퓨터는 윈도우 컴퓨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바뀌다가 나중에 아빠가 쓰는 컴퓨터와 딸이 쓰는 컴퓨터는 매cintosh 컴퓨터예요. 네. 그래서 과거는 윈도우, 현재는 매cintosh예요. 그래서 플래시백처럼
현재 상태와 과거 상태를 컴퓨터로 구분했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차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두 번째 이어서 나오게 되는 런을 저희가 먼저 소개했는데 런이라는 영화는 이제 미스터리와 서스펜스가 있다고 할 때 상대적으로 미스터리를 금방 해소시켜버리고 서스펜스로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는 반대예요. 미스터리를 사실상 거의 끝까지 가져가요. 이걸 끝까지 가져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이걸 최대한 이 발화점을 늦추면서 영화의 동력을 끌고 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해하기도 하고 네. 자기 동생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그렇죠. You know what? Let's calm down. Let's grab a seat. Dude, my God. 뭐 이런 부분을 사실 영화적인 어떤 그런 장르적인 굉장히 재밌는 순간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어찌됐건 이 영화는 그렇게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편은 미스터리로 집중하는 영화로 서치를 만들었고 다음 영화는 서스펜스에 집중하는 영화로 런을 만든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이 감독의 어떤 패기만만한 야심 이런 거를 엿볼 수 있죠. 사실은 이 영화 역시 런처럼 가족 영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 당연히 이제 영화는 이제 스릴러로서의 어떤 잔재미를 주는 그것도 굉장히 신선한 방식으로 그런 영화지만 런처럼 이 영화를 읽는다면 이 영화에서의 말은 사실은 훨씬 더 잘 보이기도 하는데 딸을 모른 거죠. 이제 아내를 너무 사랑했는데 아내를 떠나보내고 이게 너무 아픈 기억이다 보니까 딸하고 얘기할 때 아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는 게 너무 아프니까 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둘 사이에 벽이 생기고 어색해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 영화는 딸의 흔적을 찾아서 딸의 실종으로부터 딸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를 갖고 있는 플롯이지만 이 플롯은 정확하게 내적으로는 어떻게 겹치냐면 아버지는 뭘 검색할까? 이 문제가 딸한테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딸이 갖고 있었던 빼돌렸던 $2,500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딸 주변을 계속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제는 딸 주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색 방향 자체가 잘못됐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 영화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뒤늦게 아버지가 딸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이 있는 영화인 거죠. 자식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하고 그 모습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곳에서 그걸 찾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두 부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이제 최고의 장면 골라야 되는데 사실 꽤 많아요. 많은데 제가 이제 고르고 싶은 건 후반부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인데 딸하고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딸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을 하고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다 잠시 후에 말을 덧붙이는데 엄마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덧붙이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왜 스포일러야? 아니 같아서. 아 그래? 집어쳐 이거 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내가 준비해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심히 그림도 그려왔는데 죄송합니다. 네. 최고의 한 줄 마찬가지고요. 약간 더 진정성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그럼 저는 뭐예요? 이분은 네. 안드로이드 유저고요. 네네. 저는 아이폰 유저예요.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자 이겁니다. 네. 아이폰 유저들을 알고 있을 텐데 상대방이 어떤 메시지를 쓰고 있으면 이게 네. 떠요. 네. 이 사람이 뭘 쓰고 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망설이고 있다. 앞쪽에서는 아빠가 이걸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렇죠. 이게 없다가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가 없어졌겠죠. 하지만 후반부에는 아빠가 그걸 극복하고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세 개의 말줄임표가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망설임, 딸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 그대로 드러내주는 한 줄이기 때문에 좀 이게 최고의 대사이자 최고의 한 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